안녕하십니까. 딥러닝을 이용한 전기 도면의 전기 소자 검출 및 분류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국민대학교의 김근현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발표의 순서는 서론, 본 논문의 범위와 수행한 방법, 그 다음에 실험 환경, 그다음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전기 도면의 구성 요소는 전기 소자, 그리고 전기 소자 간의 연결을 표현하는 회선, 그리고 전기 소자 및 회선에 대한 설명을 하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도면은 1963년에 자동차 제조사인 GM과 IBM이 그래픽 기반의 어떤 DAC-1을 출시한 이후에 다양한 CAD 프로그램이 출시가 돼서 전기 도면을 디지털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기 도면을 디지털화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미 작성된 해려도를 기반으로 많은 부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해로의 동작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도면의 디지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지금처럼 전기 도면, 디지털화되어 있는 전기 도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종이에 프린트되어 있는 전기 도면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 도면 기반으로 뭔가 그 전기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그 안에다 이제 종이 도면에 그 도면을 수정해 놓은 것이 실제 그 디지털화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파일들이 손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해로도이지만 그것이 종이 형태로만 존재하거나 또는 손으로 직접 작성되어 있는 도면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종이 도면들을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이 요새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도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현재 현업에서는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사람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본 논문에서 이러한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것의 일환으로 종이 도면 내에 심볼을 어떻게 인공지능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검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도면을 그 디지털 전환하기 위한 흐름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종이 기반의 어떤 종이 도면을 우리가 스캔을 해서 이미지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미지화 시킨 데이터를 그 기반으로 뭐 거의 이진화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컬러 이미지 그대로 특징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특징으로부터 그 심볼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심볼의 위치를 찾아내는 작업까지가 이제 심볼을 디텍션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심볼의 다이어그램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 심볼의 다이어그램은 심볼의 아이디와 그 심볼의 위치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심볼이 찾아지고 난 다음에는 그 도면 내에서 심볼을 다 제거하고 그 제거한 그 도면 거기는 이제 라인하고 텍스트만 해선하고 그 텍스트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라인 디텍션을 하고 그 라인 디텍션의 결과는 그 해선의 시작점과 그 끝점의 위치를 찾아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디텍션에서는 그 텍스트의 위치, 그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인식 정보, 그거를 디지털화된 정보까지를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벌이 디텍션 되고 난 다음에 Y는 그 다음에 텍스트를 디텍션하고 그것들을 컴포지션 조합을 해서 CAD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게 우리가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는 전체의 흐름도인데 본 논문에서는 지금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종이 도면의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정 중에 도면 내에서의 어떤 심벌을 검출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본 논문의 범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도면이 지금 만들어지면 다음과 같이 도면과 그 각 도면들 간의 그 도면 내 도면과 도면 간의 어떤 심벌들의 어떤 연결 상태를 해선을 통해서 검출한 해선을 통해서 도면과 도면 내에 심벌과 심벌 간의 관계를 도출해서 그게는 심벌의 아이디, 그다음에 장치 정보, 그다음에 연결 정보, 그다음에 심벌의 위치 값들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는 도면에서 심벌을 어떻게 디텍션하고 종이 도면을 어떻게 디지털 도면화 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관련 연구로서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첫째는 투스테이지 그 객체 인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스테이지 객체 인식 프레임워크입니다. 투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프레임워크는 어떤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면 먼저 그 이미지 내에서 객체가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위치들을 찾아내서 그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이제 그 과정을 리전 프로포저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그 리전 프로포저 단계에서 얻어진 예상 위치들에 대해서 이제 그 피처 그 특성을 찾아내고 그 특성으로부터 객체를 분류하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나뉘어진 투 스테이지, 두 단계로 객체를 인식하는 객체 인식 프레임워크와 원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은 실제 그 객체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 특성을 추출해내는 과정과 그 리전 프로포절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그 특성을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하나의 단계에서 오브젝트 디텍션하는 과정을 취하고 있는 원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이 나오는 이유는 투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과 리전 프로포저 과정이 분리되어 있어서 두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실시간의 어떤 비디오 데이터 내에서, 비디오 스트림 내에서 그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투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을 적용시키기에 그 실시간성을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그 프레임워크가 제한되었고 본 논문은 그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성의 어떤 객체 인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투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들을 기반으로 그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제안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투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RC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CN에는 그 Selective Search를 통해서 그 Region Proposal을 합니다. 그 얻어진 Region Proposal 단계에서 얻어지는 그 ROI는 약 2,0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해진 ROI에 대해서 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활용해서 특성 맵을 추출하게 되고 그 특성 맵에 대해서 각각 구해진 특성 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Support Vector Motion 분류기를 활용해서 그 영역에 어떠한 객체가 존재하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구해진 어떤 그 ROI에 대해서 그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박스 레귤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바운딩 박스, 그 객체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상세 조정하는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오브젝트의 로케이션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베스트 RCNN인데 앞에서 살펴봤던 RCNN의 그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CNN을 통해서 특성 맵을 추출하고 그 특성 맵을 이용해서 그 영역 프로포즈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그 ROI에 대해서 RCNN은 그 SVM 분류기를 사용했다면 Fast RCNN은 Softmax 분류기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분류하고 그래서 Softmax를 통한 분류와 그 다음에 그 박스 리그레스를 통해서 바운딩 박스의 그 위치를 좀 정확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Fast RCNN은 그 RCNN과 같이 다르게 영역 추천 방법을 수행하기 전에 컨볼루션 연산 결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과 예측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분류기와 박스 리그레스의 오차가 컨볼루션 신경망의 어떤 가중치로 반영되어서 엔드-투-엔드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 논문과 관련이 있는 Fast RCNN은 그 영역을 제한할 때 Selective Search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Region Proposal Network을 활용해서 네트워크의 특성 맵을 기반으로 객체가 있을 만한 곳을 예측하고 ROI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선택적 탐색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 RCNN은 앞에서 살펴봤던 패스트 RCNN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해서 객체의 인식과 그 다음에 위치를 찾는 것에 사용되는 분류기와 리그레서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점은 패스트 RCNN의 선택적 탐색 기능을 RPN으로 대체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똑같이 엔드-투-엔드 형태로 학습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봤던 RCN과 패스트 RCN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 RCNN 방법과 같이 3개의 스케일과 3개의 가로 세로 비율로 구성된 9개의 앵커 박스에서 객체를 추출합니다. 그 9개의 앵커 박스에 대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특성 맵을 도출하게 되고요. 도출해낸 특성 맵에 대해서 사용되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레스넷 버전2 신경망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그 객체 검출에 의해서 생기는 에러, 객체 검출에 의해서 생기는 그 검출에 따른 에러와 그 다음에 리그레션에 따르는 에러 두 가지의 손실을 가지고 우리가 손실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i는 앵커 박스의 인덱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PI는 해당 앵커 박스에 객체가 있을 확률 그 다음에 TI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통해서 얻은 앵커 박스의 조정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PI 스타는 검증용 실제 정보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이 되고요. TI 스타는 검증용 실제 정보에 대한 조정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람다는 그, 여기 람다는 그 밸런스 파라미터로 여기 NCLS, 즉 학습에 사용되는 미니 배치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 이미지 내에 사용된 모든 앵커의 이치의 수를 나타내는 NREG 간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내에서 사용되어 있는 앵커 박스의 위치의 수가 한 2400개 정도인 경우는 람다의 값을 10으로 일반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LS는 클로스 엔트로피 손실이 되고 LREG는 스무스 LI를 이용한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손실 함수를 가지고 이 손실 함수가 가장 적게 되는 위치를 찾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알고리즘의 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N을 활용해서 먼저 그 학습한 다음에 RPN에 대한 그 ROI를 이용해서 패스트 RCNN과 그 다음에 모듈과 그 다음에 RESTnet 그 V2 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고 그 학습된 그 RESTnet 신경망을 통해서 특성 맵을 다시 도출하고 RPN을 학습하는 구조로 그 방법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객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전기 도면에서의 그 전자 소자 그 심볼을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머신러닝을 이용한 객체 검출 방법인 패스트 RCNN을 적용시켰고 IC 60617의 표준 규격의 전기 도면 및 심볼로 구성된 도면과 그 다음에 실제 도면에 적용해서 작은 심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데이터, 그 다음에 큰 심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뭐 학습 도면 30장, 테스트 도면 4장, 그 다음 검증 도면 6장 식들을 만들어서 실제 학습을 시키고 실제 도면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실제 이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린 것은 구글 콜앱 환경과 애플의 M1 칩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맥북 프로에서 학습, 테스트,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그래픽 심볼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뭐 릴레이,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차단기 등의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사용된 전기 도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험 결과는 작은 심볼에 대해서 그 학습을 시키고 심볼들을 찾는 것들을 찾는지 테스트해 봤더니 지금처럼 모든 그 심볼들을 잘 찾아서 분류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확률은 대략적으로 86% 또는 78%, 78%에서부터 뭐 80%, 90%까지의 확률로서 이 객체들을 검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심볼에 대해서도 적용시켰는데 큰 심볼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사한 심볼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찾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심볼의 경우는 작은 심볼에 비해서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서 그 심볼들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도면에 대해서도 적용시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심볼은 한 78% 정도, 그 다음에 좀 큰 심볼로 갈수록 확률이 훨씬 더 높은 형태로 그 심볼을 딕테이션, 심볼을 검출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논문은 테스트 RCNN을 전기 도면의 심볼 검출에 적용한 그 논문으로 작은 심볼과 큰 심볼로 구분해서 전기 도면을 생성하고 그 도면에 대해서 심볼 검출 실험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심볼로만 구성되어 있는 도면에서 학습하는 그 학습 모델을 테스트 도면, 그 다음에 실제 전기 도면에 적용시켜서 심볼들이 잘 검출됨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과제는 해석 및 그 텍스트 검출 결과의 조합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